네, 이번 포토샵 이야기는 컬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왼쪽 밑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컬러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툴바를 조금 더 빼내서 가운데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컬러가 있는데요. 우리가 위에 거를 foreground 컬러라고 얘기를 하고요. 밑에 거를 background 컬러라고 명칭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컬러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요. 브러쉬로 클릭 앤 드래그를 하게 될 경우에 이렇게 포그라운드 컬러가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돼도 이 포그라운드 컬러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특히 백그라운드는 우리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지울 때 그때 필이 되는 거를 채워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백그라운드를 지울 때 어떤 컬러랄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예전 그때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바로 채워지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브러쉬로 이렇게 색칠을 하는데요. 나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컬러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옆에 보면 스왑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왑 버튼을 누르면 이 두 개의 컬러가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숄트 키는요, X가 되겠습니다. X.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X를 눌러서 사용하시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하시고요. 저는 무엇을 했는지 알려드려야 되니까 가서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서 클릭을 해보면요.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할 때마다 색상이 서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바꿔놓고 와서, 그죠? 브러쉬의 기능을 사용해보면 포그라운드 컬러가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은 검은색과 흰색이 있는데요. 이거는 디폴트 컬러예요. 이거를 디폴트 컬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위에 있는 색상을 하나씩 바꾸는 게 아니고요. 밑에 있는 이 디폴트 컬러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숄트 키는 D입니다. 디폴트의 앞자. 그래서 꼭 D를 눌러서 바꿔주시는 걸로 연습을 해보세요. 저는 밑에 그럼 눌러볼게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검은색과 흰색 디폴트 컬러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이 두 가지의 컬러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포그라운드 컬러나 백그라운드 컬러는요. 그 위에 마우스를 가셔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컬러 피커에는 포그라운드 컬러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 안에서 클릭으로 색을 정하고 또 이쪽에서 색상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네모 안에서는, 그죠? 피커 안에서는 흰색 쪽으로 많이 색을 섞을 건지, 검은색 쪽인지, 또는 회색 쪽인지, 이렇게 내가 클릭을 하셔도 되고, 또는 클릭 앤 드래그로 색깔이 변하는 걸 보시면서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바에서는요, 휴 값이 나와 있죠? 그래서 클릭 앤 드래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색상이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클릭 앤 드래그가 아닌 적당한 위치에 가셔서 클릭을 해주셔도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런트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컬러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new에는 내가 이제 앞으로 사용할 그 선택한 색상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RGB 컬러를 포토샵에서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 RGB 컬러 값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다른 컴퓨터에 가거나 또는 다른 작업자에게 어떤 컬러를 쓰고 있는지 알려줄 때는 이 RGB 컬러 값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죠. 레드 값은 50이고 그린 값은 60이다. 그리고 블루 값은 123이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값이 여기에 딱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값을 알려주게 돼서 이 값을 쓰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값을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그러면 여기에 foreground 색상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도 한번 눌러볼까요? 백그라운드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은 흰색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동그라미를 잘 보시면, 여기를 잘 보시면 이렇게 네모가 있을 때 이렇게 4분의 1 원만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100% 흰색인 거예요. 내가 이 칼라 피커의 이 동그라미가 만약에 요렇게 있다. 그죠? 그럼 요거는 100% 흰색이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255, 255, 255, 255 그죠? 모든 색상 값이 최대 값이에요. 이거는 가장 밝은 거고, 그죠? RGB는 비색 컬러니까요. 가장 밝은 거고, 이게 바로 흰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약간 밑에서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흰색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값은 뭐다? 조금 틀리죠. 그죠? 완전한 흰색이 아니다. 그래서 흰색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냐면, 클릭을 하려면 힘드니까요.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를 하세요. 그래서 마우스에서 손을 떼지 마시고 이렇게 피커의 사각형을 벗어날 정도로 가신 다음에 손을 놓으시면 그러면 완전한 흰색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검은색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하면 완전 검은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밖으로 당겨서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때요? 레드, 그린, 블루 빛의 값이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검은색이, 어두운 검은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밑에 있는 요 해시태그가 있는 거는요. 바로 웹 컬러예요. 웹 컬러.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들 때 코딩을 할 때 사용하게 되는 컬러 값입니다. 그래서 같은 색상을 쓰고 싶다. 그러면 그 색상에 대한 컬러 값인 요 해시태그 값을 주시면 되고요. 이 값은 16진수예요. 그래서 C나 A, 그래서 10부터 16까지는 A, B, C, D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알파벳도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컬러 피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컬러를 사용할 수 있는 패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